제가 사람은 누구나 몽상을 한다. 이 섹션을 읽어 드릴 텐데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요. 뭘 생각하셨으면 좋겠냐면 정신은 물질에 다 안 담긴다는 것. 하지만 우리는 늘 자신의 정신을 느끼고 싶어 한다는 것. 그래서 그 정신을 물질으로 접촉하려 한다는 것. 그게 인간의 조건이자 구조이자 특성이라는 것. 그것에 대해서 좀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요. 사람은 누구나 몽상을 한다. 최근 밀레는 최후기의 락항을 말할 때 인간은 누구나 몽상을 한다 라는 공식을 전면에 내세운다. 인간은 누구나 몽상을 한다. 다시 말해서 인간은 누구나 존재하지 않는 것을 철저히 풀어서 이해하고 해석한다. 달리 말하면 이는 외관, 이름 붙은 것, 시니피앙으로 인간은 누구나 외관에 사로잡혀 있다. 설령 그것이 모든 시니피에에서 분리되어 떨어진 백색 시니피앙이고 또한 상식에서 벗어나고 고정된 의미를 벗어날지라도 그러한 시니피앙은 이제 분석 경험에서 우위에 있지 않다. 이거 정신은 물질에 다 담기지 않는다. 하지만 우리가 물질을 통해서 자신의 정신에 접촉하고 그 접촉하는 정신에 대해서 쾌락을 느낀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몽상을 한다는 점을 말라르메는 감지하고 있었다. 분명 언어는 정보를 전달하기보다는 향락하기 위해서 사용된다고 보았던 것이다. 자기의 정신에 접촉하면 그게 가장 큰 쾌락이라는 거죠. 하지만 정신은 물질에 담기지 않죠. 그러니까 흘러가는 그 바람을 보고 뭐야 해서 더 정확히 물질로 해석하려고 손에 딱 닿으면 그 바람은 더 이상 불어오는 바람이 아니게 되는 거죠. 사람은 누구나 광인이다. 다시 말해서 몽상가이다 라는 공식은 정신분석의 새로운 임상을 특징 짓는다. 이 공식은 정상성에 참조점을 두고 어떤 딱딱한 물질에 참조점을 두고 정신건강을 기준으로 삼는 것을 근본적으로 거부한다. 실제로 실제적인 것과 정신적인 것 사이에는 부적합성이 근본적으로 존재한다. 실제적인 것을 두고 무엇이라고 말하기는 불가능하며 말을 한다면 그것은 거짓이 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새로운 정신분석적 임상이라고 불리는 것은 치유불능에 대한 이론이다. 그런 까닭에 분석은 주체가 치유불능이라는 점과 외관에 잡혀 살아간다는 거죠. 그의 생통을 이끌어내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어떤 인간 구조의 틀이 있고 우리가 그거를 통해서 뭔가를 향락한다는 뜻이죠. 또한 이러한 전망에서 시니피앙적 의미화, 의미를 부여하는 모든 것, 시니피앙적 의미화는 자신이 향락하는 양태에 대한 하찮은 지식으로 귀결된다. 불어오는 바람을 잡으면 더 이상 불어오는 바람이 아니게 되잖아요. 그리하여 우리는 특이적인 것, 고유한 향락의 양태, 주체의 생통을 목표로 삼는 분석 경험의 방향성을 확보한다. 무의식을 독해하려고 시도한다면 그 독해는 어떤 실제적인 것, 즉 의미의 외부에 있는 향락이라는 현실계에서 정지해버린다. 불어오는 바람을 잡으면 더 이상 불어오는 바람이 아니게 되죠. 분석 경험이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우리는 자신이 치유불능이라는 점에 동일화할 수 있다. 단지 치유불능이라는 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그 점을 이용하자. 바로 그 점을 이용하자. 왜? 인간은 정신을 물질로밖에 접할 수 없는 한계를 지닌 존재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외관을 포기할 수 없어요. 욕동에 관한 것이 언제나 남아있다. S, 이드가 꿈틀거리고 충동이겠죠? S는 언제나 인간을 번민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왜? 불어오는 바람이 느껴지는데 그거를 더 확실하게 잡으려면
더 이상 불어오는 바람이 아니게 되죠. 혼란스럽고 혼동스럽고 미치게 만들어요. 범민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우리 삶에서 반복되는 특정한 사태는 우리 생각과는 반대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정지될 수가 있다. 일단 환상이 구성되고 그것을 횡단한다면, 즉 이거는 우리가 불어오는 바람을 무엇이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불어오는 바람을 잡았는데, 잡아놓고 그게 불어오는 바람이라고 착각하고 있었는데, 사실 불어오는 바람이 잡히면 더 이상 불어오는 바람이 아니게 되고 내가 쫓았던 것은 불어오는 바람이란 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일단 환상이 구성되고 그것을 횡단한다면 우리는 분석 막바지에 나타나는 증상에 동일화할 것이다. 그리하여 이제는 향락하고 향락에 맡겨진다. 그렇게 함으로써 욕망하는 것을 욕망하기, 즉 언제나 열린 채로 욕망하는 것을 욕망하는 일이 가능한 상태로 돌아간다. 상당히 치명적인 반복을 되풀이하는 사이에 파손된 리비도의 일부가 또다시 회복되고 혹은 또다시 욕망에 동일하게 되면 우리는 그저 할 일을 하며 일상에 몰두할 것이다. 우리는 라캉의 가르침을 붙잡을 수 없다. 그의 가르침은 항상 변했다는 단순한 이유 때문으로. 어떠한 사실을 말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에게는 이전의 자신과 일치하지 않는 일이 생기곤 했다. 그러므로 거기에는 가르침의 자기 차이화가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이게 우리가 인간이 가야 할 길이죠. 매 순간 자기 정신을 담은 물질을 계속 만들어내야 된다고요. 그게 맞다고요. 왜? 정신은 물질에 다 담기지 않으니까. 라캉의 정열은 분명히 현실계를 향해 있었다. 다시 말해서 몰의미적인 것, 법의 외부를 지향했다. 그러나 현실계에는 변하지 않는 점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 무엇을 말하더라도 사람이 손을 댈 수 없다는 점이다. 밀레가 보여주었듯 라캉은 철학적 의미에서의 체계를 결코 만들지 않았다. 결국 현실계가 의미를 배제한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이미 한계적 언명이었다. 왜냐하면 이는 현실계에 의미가 있을 수 있다는 의심을 주는 말이라서 그러한 의미 부여의 가능성이 완전히 배제되는 순간에 의미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는 어떤 경우에도 세계의 실존에 의미를 부여하지 말라는 것이다. 현실계로 방향을 정했던 정신분석에 관련된 모든 패러독스, 역설, 그리고 임상 안에서 재발견되는 모든 난점은 최종적으로 다음과 같은 것이 될 것이다. 현실계는 말해질 수도 이해될 수도 없는 것이다. 기껏해야 가리킬 수 있을 뿐이다. 상식을 넘어서 현실계에 대해서 이 외에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인가? 방금 이게 여기서 실제적인 것과 정신적인 것 사이에는 부적합성이 근본으로 존재한다고 했잖아요. 이거를 여러분 제 2셀 이론에서 제가 불가능성이라고 지칭했던 것과 쾌락 구조와의 관계를 생각해 보시면 조금 더 쉽게 이해되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말해봅니다. 여러분, 정신을 불어오는 바람을 항상 여러분 옆에 있고 중력처럼 여러분을 빨아들이는
우리가 살아간다면 단 하나의 의미는 바로 그거 아닐까요?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